중독 문제로 오신 분들은 공통적인 것들이 좀 보여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어디 한번 빠지면 쉽게 빠지고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게 중독이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경우가 가족 몰래 부동산 담보에 손을 대고 집을 날리는 경우, 이 금융까지 막히니까 일주일에 1000% 이런 사채에 손을 대고 결국 이혼까지 가고 자살 위험에 빠지게 되고 흥비박산이 나는 경우, 투자를 하는데 우울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만해야 되겠다, 투자를 줄여야겠다고 결심했는데도 그게 자꾸 실패하는 분들은 병원에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뇌와 투자 중독자의 뇌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최삼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중독 환자들을 많이 좀 연구하고 치료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도박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과거에는 도박 중독 환자가 100이라면 투자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한 30%까지 증가한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활황장이 생길 때, 그때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하신 것 같고, 하락장이 생기면서 문제도 생기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가 오시고요. 주된 연령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 30, 40대, 그 중에서도 남녀 비율은 적어도 한 8대2나 9대1 정도로 남자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뇌와 투자 중독자의 뇌는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도박 자극을 받게 되면 소위 보상회로, 도파민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져 있고, 충동이나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이 변연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투자 중독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따는 걸 기대했을 때 똑같이 중독에서 보이는 그런 보상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기능적 MRI라고 한다든지 뇌파 검사라든지 또는 신경인지 검사 같은 뇌 기능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결과들을 보면 확연하게 유사한 결과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투자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의 임상적인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내성, 금단, 조절력 상실, 또 여러 가지 당연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절하지 못하는 임상적 특성들을 같이 보이면서, 이런 영상 연구뿐만 아니라 신경인지 연구라든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던 경우들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원래 좀 낮은 거예요, 이분들 태어나면서부터. 도파민을 빨리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에 취약한 겁니다. 자극적인 행동이 되겠죠. 투자도 그래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은 특별히 뇌에 자극이 되지 않고 수시로 사고팔고 하는 소위 단타 또는 초단타를 통해서 뇌에 끊임없는 자극을 주고, 또 그것이 과도한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또 한 번 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비슷한 더 강력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적인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중독은 공통적인 회로를 공유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보상 회로, 도파민 회로. 그런데 물론 도박 중독 환자들은 도박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하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환자들은 마약이라고 한 자극에 취약하지만, 도박 환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끊은 상황에서 그러면 갑자기 도파민 레벨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것들을 빨리 만회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에 또 취약하게 돼서 일부는 또 다른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로 빠지거나 성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 강력한 코인이나 다른 쪽으로 가게 되거나, 교차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특성들을 공유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격적인 특성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좀 보여요. 굉장히 이제 자극 추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한번 빠지면 쉽게 빠지고 아예 몰두를 좀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성향도 있고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의사결정 과정이 그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고 결과에 치중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많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해서 남들이 이제 보는 걸 잘 못 보고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냥 카지노라든지 다른 도박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은 지능이 좀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기 과신이 강하게 되고요. 자기가 분석한 투자 방식들이 굉장히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환상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고, 그런 특성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오는 경우는 100명 중에 5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회사도 잘 못 다니게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권유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본 거는 뭐 알겠는데 이게 병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중독이라고 인정하는 게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병원에 오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족들의 권유로 내원하신 다음에 저희가 자가평가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거든요. 도박 중독 문항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왜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문항을 해야 됩니까?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투자도 결과를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 의미의 도박이 될 수도 있고요. 70대 전문직으로 일을 하셨던 남자분인데 이분은 투자를 거의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에 한 50억을 날리셨는데 젊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도 일구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근데 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중독의 길을 밟게 됐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급하게 메꾸고 하면서 상가 담보, 아파트 담보, 나중에 사채까지 쓰고 그런 일들을 30년 동안 7, 8차례 반복을 하셨거든요. 제일 심각한 경우가 이제 가족 몰래 부동산 담보에 손을 대고 집을 날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결국은 이 금융까지 막히니까 일주일에 뭐 1000% 이런 사채 손을 대고 결국 이혼까지 가고 뭐 자살 위험에 빠지게 되고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 병원에 올 때는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오십니다. 반 이상은 좋아지고 회복되고 우선은 못하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플을 지우고 돈 관리를 같이 해주고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게 중독이다 보니까 가족이 그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도와주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결국은 원래 본인이 했던 역할로 돌아가야 되고 근데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채무가 너무 크다든지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됐다든지 가족 간의 관계 신뢰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치료의 과정이 될 거고 1, 2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회복 과정이 이제 앞으로 놓여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담배 같은 실제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중독 현상이 생기면 그걸 물질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런 행동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신체적인 금단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질이 직접 들어가지 않은 행위 중독, 도박이나 뭐 성중독이나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은 신체적인 금단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심리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짜증이 나거나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무료해지거나 그런 식의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적으로는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절부절하고 큰 돈을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은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게 금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미엄이라는 분이 투자에 대해서 정의하신 게 있어요. 3가지 특징을 보여야만 투자다. 하나라도 없으면 다 투기다. 첫 번째가 분석입니다. 대부분 중독 문제로 오신 분들은 분석이란 개념을 잘 몰라요. 기업에 대한 분석, 거시경제에 대한 공부 전혀 없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 해서 그런 기동량으로 급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빵이라든지 이거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하지 뭐 포트폴리오 개념도 없고 해지 개념도 없고 리스크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결국엔 적정 수익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은 뭐 2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3배, 10배까지 기대를 하면서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중독 패턴으로 가기 쉽죠.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중독에 쉽게 가지 않고 이분들의 특징들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서 꼭 가족들하고 상의하면서 하시면 심각한 문제에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꼭 자기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리적 분석입니다. 우리가
주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자신의 성격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지, 평상시에도 소비 성향이 강하거나 좀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너무 빠져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만해야 되겠다, 투자를 줄여야겠다고 결심했는데도 그게 자꾸 실패하는 분들은 꼭 주변에 이런 투자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과도한 대출을 하거나 또 몰래 투자를 하거나 그 투자를 할 때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심리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는데 우울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분들도 병원에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투자든 도박이든 가족들이 나중에 알게 되죠, 문제들을. 그때 채무가 이렇게 막 늘어난 상태, 수천에서 수억, 수십억까지 갑자기 늘어나면 굉장히 충격인데, 가족들이 갚아주는 그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대리변제라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가족들이 무리하게 또 도움을 주는데, 이 과정이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도박이나 투자에 쉽게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가족들도 피해가 커지고 상당히 더 신뢰가 깨지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급하게 대리변제를 해주는 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스스로 갚아나가면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